저는 솔직히 필러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환자분들이 다 달라 해도 절대 안 해드리는 부위가 딱 세 군데 있어요. 의사들끼리 타석에서 따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대표적으로 코, 미간, 눈밑, 여기는 제 양심이 허락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필러를 싫어하는 저도 여기 세 군데는 진짜 추천. 왜냐면 여기는 필러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필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만큼은 필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필러가 진짜 안전해요. 근데 왜 자꾸 부작용 이야기가 생기냐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입니다. 원장님 요새 환자분들 필러 너무 무서워하시죠? 거의 필러 얘기만 나오면 필러요? 저는 필러는 싫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필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만은 않다. 근데 저도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는 강남 미인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마 볼록 턱 볼록. 지방이식이랑 필러로 만든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그 강남 미인도가 누가 봐도 좀 불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러 잘못 맞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세요. 진짜로 필러를 많이 맞거나 과하게 맞거나 잘못 맞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필러도 적절하게 적은 용량을 필요한 부위에 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박리담회가 문제인데, 싸게 많이 이게 문제가 돼요. 저렴한 필러를 저렴하게 시술받고 비숙련자한테 시술받고 이러니까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필러를 막 사용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필러로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먼저 환자분이 싫어하신다고 하면 저도 안 하고, 환자분이 그러면 제가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환자분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하는 편입니다. 이제 15년 동안 피부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뵙고 필러를 궁금해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고, 동시에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러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친절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보시죠. 원장님, 동네 피부과 갔더니 볼륨 채우는 데는 필러만한 게 없다고 필러 추천해 주던데 필러 부작용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맞는 추세 아닌가요? 맞아도 되는 거 맞나요? 맞아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도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 뭐 이마나 이런 데는 필러로 해드렸어요. 요즘에 필러 대신에 사용하는 뭐 스컬트라나 아니면 주베르 볼륨이나 콜라겐 부스터 시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마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꺼진 곳을 채우면서 라인을 정돈하고 약간 비포랑 애프터가 확실한 시술이 필러예요. 그럼 원장님은 필러 맞아도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되는데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이제 선풍기 아줌마라고,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필러를 허가받지 않은 실리콘 같은 거를 피부 안쪽에 넣어서 문제가 된 건데, 필러가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사실 안전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원장님께서 필러 그래도 좀 안전하다, 믿고 맞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제가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무섭긴 하거든요. 맞아요. 환자분들도 설득이 안 돼요.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는다, 움직인다, 혈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은 다들 엄청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러가 녹는다,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환자분들이 뭐 몇 cc 넣는다고 하잖아요. 1cc면 요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이거 촬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새 거를 땄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필러를 놓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얇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필러를 단단하게 볼륨을 이렇게 쭉 짜서 볼륨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너무 과한 양을 한 곳에 너무 뭉치게 놓으면 사실 잘 안 녹아요, 나중에.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로 녹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과도한 양을 써서 한 군데 뭉치게 놓으면 잘 안 녹아요. 왜냐? 너무 볼륨이 크니까 바깥쪽은 녹아도 안쪽은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라고 하는 약품이고요. 한번 녹여볼게요. 그냥 뭐 녹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물이 됐잖아요. 역시 좋은 필러예요. 지금 뭐 걸리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거 녹여볼게요. 이거 녹여보면 아직
안쪽은 안 녹고 남아있죠. 지금 끈적이는 게 있네. 끈적거리는 게 남아있죠. 지금도 보시면 약간 남아있잖아요. 과한 용량이 한 군데에 많이 들어가서 너무 커다란 볼륨을 만들어버리면 잘 안 녹아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술하는 의사의 손기술이라든지 시술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써야 되는지 최소 용량 그리고 적절한 용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원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싼 입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걸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녹이고 싶어요. 근데 병원이 바뀌었어요. 어허.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필러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녹이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환자분들한테 필러 어디 맞으셨어요를 여쭙고 일단 해당 부분을 촉진해봐요. 그러니까 만져봐요. 안쪽에 딱딱하게 필러가 만져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러 녹이는 히알루로니데이즈 혹은 히알라아제 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필러 녹이는 약을 해당 부분에 딱 주사를 해주면 사실 웬만한 필러는 거의 다 녹아요. 이제 문제는 해당 부분이 이제 필러가 남은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경우 뭐 유가족이나 이런 거는 잘 녹지도 않고 저희가 촉진해서 뭐 주사 놓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음파 같은 걸 보고 째서 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녹여도 몸에 이물질이 남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피부에는 원래 히알루론산에 녹이는 효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남은 게 이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건가요? 그쵸.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고 그걸 녹이는 효소도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필러는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 부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좀 슬픈 일들이 있는 거죠. 이물질이 아니라 다 흡수가 된다고 하니까 좀 맞아요.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필러로 적절한 용량을 쓰면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보통 필러 잘 하는 데서 잘 맞아야 된다고 그런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 환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병원에 가세요. 사실 의사도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곳은 막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일반적으로 막 갔는데 의사는 그냥 시술할 때만 띡 들어와서 그냥 나가요. 누군지 몰라. 그럼 좀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숙련된 의사, 최소한 내 이름을 달고 하는 병원에 가셔서 시술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인데요. 원장님, 제 친구는 코에 필러 맞고 너무 예뻐졌는데 인터넷 보니까 코나 미간은 위험해서 절대 맞지 말라는 글도 많더라고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은 가족한테 절대 안 놔주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의사들끼리 사석에서 따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하는 곳들. 대표적으로 코, 그리고 미간.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 코나 미간 부분에는 눈으로 가는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필러를 주입하다가 진짜 재수가 없어서 그 눈으로 가는 동맥 쪽으로 훅 들어가 버리면 혈관이 막히면서 실명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실명 사례가 생각보다는 1년에 몇 케이스 왕왕 발생합니다. 숙련도가 이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기 때문에 코나 미간은 가능하면 필러를 권유하진 않아요. 필러라는 게 굉장히 접근하기 쉽잖아요. 필러 대신 할 수 있는 건 사실 수술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코에 성형수술을 하러?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코에 한번 필러를 맞아볼까? 되게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코필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가 굉장히 의외로 단단한 조직이에요. 지금 만져보시면 밑에 살이 거의 없고 딱딱한 것들이 만져지잖아요. 필러를 딱 넣으면 처음에 굉장히 이쁜데 여기 딱딱한 힘을 받으면서 필러가 점점 옆으로 퍼져요. 아바타 보면 여기 콧뿌리 쪽이 굉장히 넓고 두텁잖아요. 그리고 사자도 보시면 콧뿌리 쪽이 되게 넓고 두터워요. 코 필러를 지속적으로 계속 맞게 되면 필러가 옆으로 퍼지면서 이 해당 부분이 좀 툼하고 넓어지는 아바타 코, 사자 코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눈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눈의 실명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좀 위험한 부위죠. 사실 저는 웬만하면 코에는 필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추천하는 부위 두 번째는 바로 미간입니다. 대부분 미간 필러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인상을 쓰셔서 여기에 내천자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내천자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과를 막 가요. 피부과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이거는 주름이 너무 심하니까 필러를 놔서 거기를 빵빵하게 채우자 이래서 필러를 맞게 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내천자 주름이 심하게 패여도 필러부터 하시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왜냐? 미간은
혈관을 막았을 때 일단은 이마 쪽이 괴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명사고가 꽤 자주 발생해요. 어쨌든 저는 미간은 비추천.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시겠죠. 아, 제가 내천자 너무 주름이 깊게 폐하여서 이게 컴플렉스인데, 아, 그럼 필러 하지 말고 뭘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보톡스를 조금 타이트하게 맞으라고 말씀드려요. 보톡스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6개월 간격으로 맞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 3, 4개월 간격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으시면 주름이 살짝 펴져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3, 4개월마다 맞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러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100% 얘기하시거든요. 네, 3, 4개월마다 맞아서는 절대 내성 생기지도 않고, 미간에 들어가는 보톡스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3, 4개월 간격으로 미간 보톡스 열심히 맞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미간에 필러를 넣을 때는 깊숙이 해당 부분을 빵빵하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넣어요. 근데 그렇게 넣지 마시고 아주 무른 필러를 피부 표면에 마치 모기 물린 것처럼 톡톡톡톡톡 이렇게 넣으면 이 필러가 주름 사이에 골을 살짝 채워주면서 진한 주름보다 약간 옅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뻐지려고 하는 건데 너무 커다란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보톡스 열심히 맞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아주 무른 필러를 주사기로 아주 소량 여기에 모기 물린 것처럼 퍼뜨듯이 살짝 놔주시면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의사 선생님의 손 기술이네요. 아, 그쵸. 그거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손 떨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부과 전문의들은 처음에 필러를 배울 때 필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필러의 부작용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게 하거든요. 막 코에도 하고 막 미간에도 하고 이마에도 하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처음부터 계속 부작용만 들으니까 이게 야, 이거 벌벌벌벌벌, 야, 이거 괜찮나?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숙련돼요. 당연히 부작용부터 배우고 이런 시술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거든요. 비추천 부위 세 번째는 사실 눈밑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눈밑 필러를 찾느냐, 대부분은 눈밑이 불룩해지는 거예요. 눈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니까 반대로 그 눈밑 지방 바로 아랫부분이 푹 꺼져 보여서, 아, 저는 퀭해요. 되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피부과에 오셔서 눈밑 필러를 추천받으시거든요. 저는 약간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나이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환자분들은 대체로는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아요. 40대에서 60대 분들의 특징이 눈밑이 튀어나오고 퀭한데 눈 밑에 피부가 굉장히 얇고 탄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이제 필러를 집어 넣어요. 필러는 일종의 딱딱한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를 집어 넣었는데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피부가 너무 얇아서 덩어리를 받쳐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밑으로 더 처집니다. 마치 물주머니에 물 넣으면 물주머니가 푹 처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필러를 이쁘게 넣겠다고 여기다가 많이 넣어버리면 눈밑이 더 처져서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아지거나,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 안쪽에 넣었을 때 너무 얇은 피부는 필러가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여요. 가끔 길 가시다가 혹은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눈밑에 불룩하신 분들 중에 눈밑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러를 너무 많이 넣으신 거예요. 피부의 탄력 저하, 피부의 얇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아요. 눈밑 터짐, 눈 밑에 이런 탄력 저하, 눈 밑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 필러가 안 된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붓기 빠지는 마사지 같은 걸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그걸로 안 돼서 사실 피부과에 오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심하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성형외과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사람 잡아다가 뭐 시술 열심히 해봐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성형외과 가셔서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딱 약간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대체로는 해당 부분에 뭐 아이서마지처럼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레이저, 혹은 아이 리쥬란처럼 피부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사 제품들,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아, 근데 원장님, 저희 유튜브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네. 성형외과 가라고 하시고 아니, 뭐, 그러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환자를 모으겠다, 약간 이건 아니고, 환자분이 왔어요. 상담을 해드려요. 저희가 진짜로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유튜브 찍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로 뭐 환자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 좀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피부과에서 시술하시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셔야 돼요.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면 손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필러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딱 한 군데만 맞아서 드라마틱하게 예뻐질 수 있다면 원장님은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가성비 최고, 만족도 최고인 부분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앞서서 필러를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위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필러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위도 사실은 있어요. 필러 말고 다른 걸 써서 좋아지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혹은 필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필러 대신으로 많이 쓰는 게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뭐 레디어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걸로는 안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추천 부위 첫 번째, 팔자. 팔자에 대해서는 막 스컬트라나 뭐 주베르 볼륨이나 뭐 이런 거 하라고 되게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근데 맞아요. 팔자는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하면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건 얕은 팔자 주름만 가능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되게 깊은 팔자 주름인데 하시는 분들은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만으로 그 부분을 채우기에는 이 정도의 버티는 힘이나 빵빵해지는 볼륨감이 없어요. 그래서 깊게 패인 팔자주름은 사실은 필러가 필요하다. 근데 다만 예전에는요 팔자주름에 필러를 넣을 때 진짜 여기부터 밑까지 굉장히 빵빵하게 채웠거든요. 마치 여기에 주름이 아예 없어진 것처럼. 근데 그렇게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약간 사람이 세련되지 못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콧방울 바로 옆에 제일 많이 파인 부분만 살짝 필러를 넣고 나와요. 이렇게 하는 이유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팔자주름이 밥 먹거나 표정 지을 때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필러를 빵빵하게 채우면 필러가 옆으로 달아나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더 무거워져서 나중에 팔자가 더 진해져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딱 여기만 아주 깊숙한 곳에만 살짝 넣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자주름은 지속기간이 좀 짧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마라든지 턱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러를 넣으면 진짜로 막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 팔자주름은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 같고요.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팔자주름에 필러를 넣을 때 여기 가장 깊숙한 곳을 탁 들어가면 콧대를 누가 탁 치는 것처럼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시술 시간 자체가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기도 하고 아프진 않고 좀 긴장이 될 뿐이다. 가격은 얼마예요? 이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필러를 몇 cc를 쓸 것이냐. 많이 파여있으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적게 파여있으면 적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사용하는 용량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필러를 써요. 이 필러는 일반적으로 국산 필러보다 거의 원가가 한 10배 이상 비싸요. 어쩔 수 없이 비싸져요. 근데 이제 조금 싼 필러를 쓰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원가가 적으니까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비싸니까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맞으셔도 되고 저희 병원 안 오셔도 되는데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은 필러를 써서 그래요. 좋은 필러를 쓰는 이유는 오랫동안 문제가 없던 필러는 향후에 이 필러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던지 이물질이 끼어 들어가던지 이런 문제가 좀 훨씬 덜 생기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국내에서 되게 저가로 막 물량 공세하는 필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정을 저희가 이게 괜찮은 공정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필러 쓰면 꼭 뭐 이물질 아니면 향후에 뭐 유가종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비싼 거를 쓰니까 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잘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다. 너무 싼 거 찾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싼 걸 찾으실 필요도 없고 적정한 가격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병원 오면 팔자 그렇게 톡톡 살짝만 여기 채우면 얼마예요? 저는 근데 대체로 한 2cc 정도 쓰거든요. 한쪽에 있으시요? 아니면? 양쪽 다. 양쪽 다 해서 있으시요? 양쪽 다 해서 한 2cc 쓰거든요. 물론 남자분들은 그걸로 택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한 6, 70만 원 정도 할걸요? 좀 비싸긴 하죠. 네, 비싸요.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올 필요가 전혀 없고 집 근처에 잘하는데 거기에 가시면 돼요. 저는 필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필러 좋아하지도 않고 네. 방금 비싼 거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얼굴 봤을 때 진짜 필러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드는 그런 순간은 언제신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추천 부위 두 번째가 옆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을 때 다른 데는 볼륨이 좋아. 근데 여기만 막 꺼져 있어. 혹은 여기가 너무 푹 꺼져 있어서 이거는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안 되겠어.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약간 필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봐야 환자분들이 다 싫어해요. 저는 필러는 싫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으로 최대한 볼륨을 채워보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때 필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 딱 봤을 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앙퐁형 아니면 해골상, 얼굴의 옆면이 매끈하게 계란형처럼 매끈한 곡선이 아니고 반자가 푹 들어가고 광대가 폭 나오고 이 뒷볼펜이 폭 들어가고, 이런 분들 중에 내가 앞볼이나 팔자나 이런 데 다 괜찮고 옆볼만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필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앞광대, 앞볼, 뭐 팔자, 뒷볼, 옆볼 다 꺼져 있어. 이런 분들은 뭐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해도 좋은데, 아 나는 다른 데 다 괜찮은데 여기만 꺼져 있어. 그러면 저는 필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2cc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해서. 왜냐면 여긴 또 필러를 너무 과하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대 조직이라서 필러가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새서 원래 넣으려는 데는 안 채워지고 옆만 볼록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볼도 한 2cc 정도 쓰는 것 같고, 대체로 여기도 조금 오래 가요. 한 1년은 가는 것 같아요. 통증은 조금 통증이 있어요. 엄청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인대 조직이니까 필러를 넣기 전에 해당 부분을 좀 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리할 때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것도 한 10분, 15분? 이것도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6, 70만 원. 안 돼요. 오시면 안 되고, 그 근처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동네마다 대가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가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턱끝, 저희가 하악이 작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래 턱뼈가 작다라는 뜻이고 무턱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턱끝이 작기도 하거니와 이 턱끝부터 목까지의 거리가 짧으니까 살도 많이 찌지 않는데 이중턱이 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중턱을 조금 뭐 울세라나 인모드나 뭐 온다리프팅이나 이런 걸로 좀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끝을 살짝 필러를 놔서 턱끝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이중턱도 좋아져 보여요. 근데 이 턱끝은 필러 말고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필러를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여기도 뭐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1, 2cc 정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오래 가는 편이에요. 대체로는 1년 이상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한 뭐 2, 3년 가는 경우도 있고. 원장님, 저 이번에 큰맘 먹고 필러도 맞고 리프팅 레이저도 받으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이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순서가 따로 있나요? 사실 당일에 같이 받으실 거면 큰 문제 없고요. 당일에 같이 받는다면 리프팅 레이저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필러 같은 주사 시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걸 다른 날짜에 해요, 그러면 대체로는 필러를 맞고 한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걸 받으라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타이트하게 하면 2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필러를 넣잖아요. 대체로 요즘 쓰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필러를 넣으면 이 히알루론산이 체내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살짝 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필러를 100 정도 넣으면 한 120 정도로 붓거든요. 그 붓기가 빠지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붓기가 빠진 걸 보고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필러를 넣으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막 많이 만지거나 하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해당 부분에 딱 자리를 잡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괜찮으시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톡스, 필러, 울세라, 써마지를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당일에 한다고 치면 울세라, 써마지를 하고 그 다음 필러를 하고 보톡스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나눠서 한다 그러면 울써마지랑 보톡스를 하고 간혹 필러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울써마지로 피부를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좀 잡아두고 그 다음에 그런 볼륨 상태가 좀 바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필러를 살짝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들마다 생각은 달라요. 다니시는 곳에 원장님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원장님은 요즘 환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 여기 필러 맞으러 왔어요, 부위를 막 이렇게 정해 왔어요.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경우도 있나요? 엄청 많아요. 저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내고. 근데 오시는 환자분들 그렇게 다시 되돌려보내시면은 네. 원장님 너무 손해 아닐까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고, 양심상 약간 미적 기준상 제가 싫은 건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오시면 아까 눈밑도 제가 수술하러 돌려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까려는 건 아닌데, 상담실장님이 먼저 다 티켓팅을 해놓고 의사가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의사는 사실은 그런 걸 생각 없이 그냥 시술만 하고 나오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사실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효과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이건 해도 안 이뻐질 것 같은데 하면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박경열의 피부상담소. 오늘 필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필러는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제 위치에 정교하게 적절한 양을 넣는 의사의 손기술이 핵심입니다. 둘째, 제가 말씀드린 위험 부위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정직한 병원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녹일 수 있는 안전한 필러라면 사실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5년간 이제 수만 명을 시술하면서 느낀 건 결국에는 욕심을 버려야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이었습니다. 서울대 피부과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뭐 특별한 그런 커리큘럼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으시거든요. 서구일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보톡스 필러 거의 1세대예요. 이제 서구일 교수님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진료도 좀 보시고 시술도 하시고 저희 레지던트들 막 트레이닝도 시켜주시고 그러셨어요. 막 트레이닝 받기도 하거든요. 필러 1세대 원장님들한테 트레이닝을 많이 받죠. 필러 놓는 거 사실은 교과서 아무리 봐도 필러 놓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를 찌르고 어디를 들어가라 무슨 위치로,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책만 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대가의 시술을 옆에서 참관하고 같이 해보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숙련이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서구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